전남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공약을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국립의대 신설과 광양만권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 전남 지역 핵심 현안이 담겼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여수갑 예비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개인 사유로 인터뷰 불참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 3명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지역에 정착하는 주민에게 최대 5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한 사찰 인근 계곡에서는 10살 지적장애인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무안에서는 콩나물 공장이 전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공약 44건을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각 시군에서 수렴한 의견과 전남연구원 조사 과정을 거쳐 주요 현안 사업을 선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양만권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첨단 바이오 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 등 44건의 지역 공약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광주와 고흥 고속도로 건설, 목포와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담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품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 A씨는 선거 구민을 모아 대담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행사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한 뒤 직업가수의 공연을 선거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여수갑 선거구인데요. 개인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명을 만나봅니다.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선거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여수에서 9대 1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정의와 은혜 이 두 가지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래가 있는 활기찬 발전된 그런 여수로 만들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여수도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수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도 바꿔야 되지만 일단 사람부터 좀 바꿔보자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저에게 있다고 보신다면 저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박람회장을 10여 년 만에 항만공사가 주관하는 공공개발로 방향을 잡았고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구호 하나가 반드시 행동한다입니다. 무엇인가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된 사항들, 제가 약속한 사항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나로 뭉치는 정치를 하고 누군가 편을 가르지 않고 편가른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는 그런 포용의 능력에 있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당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많이 했다. 그래서 예산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동 무대는 지역을 기반하는 게 아니고 중앙무대, 중앙언론,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능력으로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출신일 뿐더러 시장을 겪으면서 우리 여수를 가장 잘 아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실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
제가 호남에서는 가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힘을 가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지역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타 지역은 있으나 여수에는 없는 시설 때문에 떠나는 유민구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생활 편의 시설, 교육 시설 확충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저는 여수 시민 되기를 강조합니다. 관광 문제에서도 모든 경기의 생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공약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의 관광을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미 2026년 세계 섬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미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웅천이라든지 여천의 신도시와 다른 원도심의 공동화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지역 재개발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박람회장과 구도심, 해양 관광의 중심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우리 여수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갖춰야 되는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가꾸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앞장설 수 있는 또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시키는 지자체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장흥군은 장흥에 정착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5년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 장려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장흥군에 살고 있는 정 씨. 정 씨는 매달 3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장흥군이 전입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희망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장흥군에 처음 왔는데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덜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장흥군에 등록된 신생아는 139명, 사망자는 588명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순유출 인구를 더하면 장흥군은 5년 뒤에 3만 명대 인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흥에 정착한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입 세대 가운데 전 월세 거주자에게 전입 확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까지 월 30만 원, 3년에서 4년까지 월 20만 원, 5년까지 월 1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또 장흥군은 내년 6월부터 장흥에 거주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87만 원 정도의 소득원 가구의 중고등학생들이 대상. 학원비나 독서실 이용에 쓸 수 있게 1년에 2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에게 한 달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 그다음에 인구 감소로 지역이 지방자치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먼저 선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금성 정책이라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오래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주를 하실 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선주민과 후주민의 갈등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성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 지역과의 공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준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흥군.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지는 데 이어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곳곳에서 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순천의 한 사찰 인근에서는 지적장애인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무안의 콩나물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2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10시 34분 여수 거문도 앞 해상. 항포구에서 술에 취한 어민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즉시 익수자를 발견해 정박용 줄을 이용해 구조했는데 이들은 술에 취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어선으로 돌아가던 중 발을 헛디뎠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상 상황이 악화된 지난 4일 저녁 6시 13분 신안 장산도에서 80대 여성이 부정맥과 저체온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여성을 육지로 긴급 이송하고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순천의 한 사찰 인근 계곡에서는 10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 낮 1시 42분 지적장애인 어린이가 활동보조사와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계곡에 빠져 사망한 겁니다. 경찰은 숨진 어린이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나주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 나주 금천면의 한 도로에서 차와 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 모두 반파돼 1명이 중상을 입었고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무안 몽탄면의 한 콩나물 공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동과 온풍기가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주인이 온풍기와 보일러를 틀어놓고 외출한 사이 정기적인 문제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원래동의 한 도로에서는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1시 28분 이송배관 플랜지가 파손되면서 질소산화물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위험물질은 안전하게 제거됐습니다.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 낮 2시 43분 장성 진원면의 불태산에서는 등산객이 하산을 하다가 발목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헬기를 띄워 환자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가 서울 남도학숙 입사생 739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서울 남도학숙 경쟁률은 2.4대 1로 1,770명이 지원했습니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전남과 광주가 각각 369명, 장애인 1명이며 남도학숙 누리집에서 합격자와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7일까지 1학기 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8일부터 학숙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카드의 명칭이 전남 꿈실현공생카드로 확정됐습니다. 전남 꿈실현공생카드는 학생교육수당을 신청한 보호자가 농협 누리집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도서나 학습 준비물 구입,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 지역의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10만 원, 목포시와 여수시 등 5개 시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이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대한조선이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 다목적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지난 2일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사와 15만 4천 DWT급 셔틀 탱커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새해 첫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셔틀 탱커는 원유뿐만 아니라 액체 화물 선적도 가능해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보다 부가가치가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